자, 정혜민 차장과는 또 시장 대비 들어가겠습니다. 개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비하라. 첫 번째는 뭘 또 정해 오셨는지 내용 좀 보고. 뭐 매크로 이슈가 좀 있고 뭐 시장 스타일에 대한 이제 이런 점검인데 이제 그 앞서 이제 금융지주, 은행 또 금리 이런 거를 좀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네.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최대한 안 겹치려고 제가 뭐 좀 관심은 다 똑같잖아요. 노력은 지금 뭐 했는데. 비트코인, 네. 비트코인. 하여튼 이제 그런 이제 측면에서 좀 단기적인 그런 관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요즘 같이 좀 애매할 때는 애매하게 대처를 하는 게 또 방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. 일단 좀 짧고 그리고 좀 좁은 그런 전략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모호할 때는 애매하게 대처 이렇게 해야 됩니까? 네, 아니면? 네. 그러니까 애매한 분위기에서는 그냥 애매할 때 또 부각을 받는 그런 종목군 그리고 또 업종군 뭐 이렇게 좀 바라보면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고요. 뭐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.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관망을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좀 들어가는 좀 전체적인 컨셉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장기간 보유하는 종목은 그냥 놔두고. 그렇죠. 네, 네. 장기 투자용은 놔두고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나 또 뭐 이 EV 관련된 종목들 뭐 이렇게 좀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. 요즘같이 시장의 스타일이 변하고 시장의 스타일이 변하고 시장의 수급이 이제 주도 쪽에서 좀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흘러갈 때는 좀 참고를 할 만한 이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시장 특히 이제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2%까지 오른다고 봐야죠. 지금 1.725 뭐 1.728 뭐 정도. 10년물 기준으로 1.72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뭐 지난 금요일에 1.75 넘어갔다가 내려왔으니까. 그러면 2.0까지는 열어놓고 일단 고민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그걸 올라가는 속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게 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. 지금 좀 뭐 은행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. 완벽하게 또 시장이 이렇게 뭐 고금리의 가치주 뭐 이런 스타일로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고성장, 고밸류, 뭐 바이오 이런 종목이 아예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약간 좀 애매한 타이밍인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시장은 어쨌든 이런 이 애매한 타이밍에는 이 스타일에 맞는 이제 부각되는 업종 그리고 종목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한 4월 한 초중순까지는 강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제 4월에 약간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가 좀 누그러진다 그러면 그때 다시 좀 이렇게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각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일단 시장은 지수에 대한 자신감은 확실히 좀 떨어졌어요. 네, 그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만 보더라도 1등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한 20위권까지는 전부 다 좀 파란색을 좀 보였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이제 스타일을 보더라도 대형주의 어떤 이 수익률, 지난 뭐 한 일주일간의 수익률, 중소형주의 일주일 수익률을 보면 코스피의 어떤 움직임에 비해서 대형주의 움직임이 훨씬 안 좋았고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훨씬 좋았거든요. 그렇게 보면 지수에 대한 어떤 탄력성과 자신감은 시장도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반등을 하는 쪽에서는 이게 이제 실적이 나오든 안 나오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약간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쪽이 역시 경기 민감 소비재, 뭐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보복 소비 뭐 이렇게도 키워드를 좀 가지고 있는 소비 쪽 그리고 미국 쪽만 보더라도 뭐 여행이나 운송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질성을 보이는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도 뭐 저는 뭐 주목해도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. 네. 특히 이제 식량자원 쪽에서도 특히 이제 밀 쪽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었고 뭐 암호화폐, 일부 금융 뭐 이런 좀 컴팩트하게 이런 애매한 국면을 좀 애매한 국면에서 좀 부각을 받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봤고 관련된 종목으로는 좀 대표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네. 페노션도 눈에 띄는 이유가 이건 이제 벌크잖아요. 벌크선 지수 자체가 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
우리가 HMM도 뭐 7,8천 원 하다가 14,000~15,000원 갔을 때 못 건드렸잖아요. 근데 지금 뭐 23,000~24,000원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펜오션도 물론 뭐 3,000~4,000원에서 지금 6,000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지수를 타고 더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매우 높다라고 봐지고요. 보복 소비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제 명품 브랜드들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차례 좀 개인적인 그런 좀 선호도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, 그리고 이제 밀 관련해서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삼양사나 사조동화원 뭐 네. 이런 관련된 종목들, 이 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빨리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,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밀 가격, 그러니까 원료 가격은 계속 올라오는데 라면 가격이 안 오르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뚜기나 농심 이런 종목은 좀 정체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.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은행 관련돼서 이 손해보험주들이 좀 뒤늦게 좀 따라붙는 모습이 좀 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도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서는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다. 뭐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금리하고 또 금융주. 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애매하네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 관련된 거 그리고 원재료가 올라오는 거를 그나마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들이 이게 이제 아예 그냥 고금리에 또 고성장에 뭐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라면 좀 다르게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시장이 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이 가격이 원재료가 올라오는 거를 좀 전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종목들 시장이 좀 더 선호도를 볼 수 있겠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글쎄요. 뭐 잠시 후에 좀 테슬라? 테슬라일까요? 테스라가 아니라 테슬라. 네. 중국의 또 이 화웨이에 맞대응하는 제재 이야기가 나왔고 반면에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는 3,000달러를 갈 거다.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. 네. 네. 지금 약간 상충되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네. 다시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. 관심 기업 리스트 상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. 오늘은 권재은 아나운서입니다. 자, 이제 또 개장에 10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. 앞서 우리 권재은 아나운서가 쭉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눈에 띄는 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, 그다음에 바이오다인 이런 바이오 기업들 네. 좀 있고 그리고 또 앞서 이제 잠깐 했지만 테슬라 네. 이것도 있고 두 가지 먼저 잠깐 짚고 가볼까요? 네, 먼저 테슬라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. 얘기했던 2025년 목표 주가 3,000달러. 3,000달러. 네, 지금 600달러니까 5배 더 오른다는 얘기네요. 그렇죠. 지금 한 700조 정도 되죠. 테슬라의 시가총액이.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뭐 4배 반, 네. 뭐 그 정도 좀 3,000조 정도 이제 된다고 봐야 되나요?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테슬라를 얘기하면서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캐시우드라는 분이죠. 유명한 분이고. 근데 저분의 지금 복선은 전기차 쪽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항공우주 쪽인 것 같아요. 우주.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뭐 오리진이라든지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그 밖에 그 위성 쪽에 오히려 보관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. 네, 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저항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뭐 지금 밑에 나오는 얘기도 이거 뭐 논문도 아니고 이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썼는데 주가를 추정하는데 그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너무 컸을 때 이제 그나마 범위를 좀 좁혀줄 때 쓰는 이제 확률 분석 방식을 썼다라는 게 약간 좀 저항이 좀 많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테슬라 그 자체 전기차의 판매로만 봤을 때는 저는 글쎄요 1,000조가는 뭐 시가총액을 봤을 때 그거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다른 이제 추격자들,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동차의 20세기의 자동차 왕국들이 지금 점점 이제 잠식을 해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뭐 스페이스X 쪽이나 아니면 이제 로보택시 같은 신사업들 UAM이나 뭐 그렇죠. PAV나 이런 그런 쪽. 쪽으로 가면서 이제 뭐 공유경제 뭐 이런 또 공유경제 아니라 그 구독경제 뭐 이런 쪽으로 이런 게 다들 합해졌을 때 이제 시너지가 빵 터져서 나오는 게 아마 그 정도 가격일 것 같고 그 테슬라의 그 하드웨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저는 뭐 과거에 이제 고점을 찍었었던 그 가격을 그 이슈로만 가지고 뚫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. 그래서 좀 신규 사업들이 어느 정도 이 밸류에이션을 이제 쭉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명분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우주 산업과
이제 구독 경제로 대비되는 이제 로보택시,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율주행까지 가면서 거기에 이제 매월 걷어들이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녹아들었을 때 이제 비로소 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게 정혜민 차장도 좋아하는 영화지만 앨리시움 얘기할 때 네, 거기 네. 보면은 이제 앨리시움을 설계한 그 아주 억만장자 부자가 앨리시움으로 올라갈 때 타는 그 우주선 비스무리한 UAM이 있잖아요. 네, 네, 네. 부가티 베이어라는 거잖아요. 네. 수송선에 그래. 있죠.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테슬라도 나중에는 그런 형태의 운송 수단이 2025년도는 뭐 빠르긴 합니다만,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라는 분은 그걸 좀 지향한 거 아닌가. 그래서 $3,000 얘기하는 것 같아요. 그 영화 그런 영화의 이제 결말은 좋진 않아요. 그 이제 빌런들은 이제 꼭 그 뭐 상위 몇 프로의 부자들을 위한 이제 이런 거 뭐 우리나라 얼마 전에 영화를 만든 승리호 같은 경우에도 네. 이제 그렇게 결말이 났었는데 그런 이제 운송 수단이 진화를 하는 거죠. 우주선은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데 거기에 이제 충분히 이 기존에 있던 자동차 기술이 좀 더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쭉 봤을 때 가능성은 있다. 근데 이게 글쎄 제가 보기에 2025년까지는 너무 좀 단기간이라고 좀 생각은 들고. 그러네. 하여간 뭐 로봇 택시라는 용어가 등장했고. 네네. 하여튼 테슬라는 뭐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만. 근데 중국이 이제 제재한 거는 사실 전기차 테슬라가 앞서 이제 김영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군부대를 그런 카메라 네. 같은 걸로 촬영해서 데이터가 보통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온에어 뭐죠 그 이렇게 공유되는 네.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노출될까봐 OTA 방식으로. OTA 방식으로 네네. 그렇죠. 예. 그게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약간 군사적으로도 그러니까 미국이 그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이제 중국산을 사용하면 자신들의 이제 이런 뭐랄까 그 비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새 나갈까봐 이런 것들을 명분 삼았잖아요. 아마 이제 거기에서 지금 뭐 오는 만도 기사 나왔다. 만도 폭스바겐의 서스펜션 사상 최대 규모 수주 뭐 이런 내용 나네. 저게 좀 저번 주에 돌았어요. 그죠. 얘기가 네네네. 좀 많이 돌아서 이제 주가에도 좀 많이 반영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뉴스가 오늘 딱 떴으니까 오늘도 이거를 모멘텀 삼아 더 갈지 아니면은 여기 차익 실현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자, 될 것 그럼 같은데. 결론을 좀 짚시다. 이제 개장이 임박했으니까. 그럼 네. 테슬라 이슈는 사실 뭐 그렇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2차 이슈는 전지 아닙니다. 쪽이나 예. 이쪽은 아니다. 네, 말 그대로 제가 볼 때 하나의 좀 논문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 보니까 오케이. 그거를 이제 너무 분석 리포트로 믿고 테슬라 지금 한 700불도 안 하는데 자 가자 뭐 이렇게 매수는 조금 이제 오히려 그냥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. $3,000라고 하는 이슈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. 2차 전지들이 지난주에 또 막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. 네네, 그랬죠. 근데 오히려 반등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조심스럽지만. 네. 네. 자, 그렇게 정리하고 네.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바이오는 일단 뭐 편승 효과를 주는 거는 잘 했던 것 같고 또 희한하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가는 걸 실패하니까 바이오다인 쪽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비슷한 이제 시기에 IPO를 했던 이런 흐름이 전혀 나온 색깔은 것 좀 같아요. 다르지만 네, 색깔은 좀 다르고 뭐 거기에 따라서 네오 이뮨텍 같은 종목도 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었던 것 같고 근데 오늘은 지금 일단 자, 그래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라를 네. 그 성장주 포인트로 한번 좀 성장주 봤으면 포인트로 좋겠어요. 좀 빠르게 한번 보죠. 지금 시간이 네. 없으니까요. 네, 그 바이오 쪽 얘기를 해드렸으니까. 게임주들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게임으로 한번 네, 볼까요? 크래프톤에 대한 이슈가 좀 시장에 또 뭐 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뭐 3분기까지 작년 3분기까지만 뭐 거의 7천억 가까운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우량화가 하나 딱 들어올 예정인데 상반기에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아주 IB 투자 대성 창투 또 뭐 TS 인베스트먼트 이런 좀 창투사들의 그런 강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2분기부터 들어서 게임주들에는 굉장히 그 뭐 중견사 또 대형사 할 거 없이 자신들의 그런 주력 IP를 바탕으로 한 좀 신작 출시가 좀 예고가 좀 뭐 나오고 있어서 좀 뭐 더 이상 나빠질 건 없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일단 또 야구의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야구 관련 게임들이 하나둘씩 또 광고에 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런 좀 야구 관련된 그런 게임으로 포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이제 주력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들이 또 등장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NC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2, 블레이드 2가 나올 예정이고요.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클로니클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엘리온 그리고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이런 것들이 좀 준비되어 있고 일단 잠잠하다가 게임주는 뭐 하나가 딱 터지면은 굉장히 강한 주가 모멘텀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특히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. 뭐 만 얼마 하다가
얘네가 지금 구글 매출이 한 3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. 뭐 네. 이런 것들이 좀 뉴스화되고 그리고 이제 뭐 리니지의 아성을 꺾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중소형 게임사가 이제 매출 3위를 찍는다 보니까는 지금 주가가 8만 원까지 뭐 9만 원 뭐 이렇게까지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한 방에 있는 게임주들도 지금 이제 신작을 좀 출시 준비에 있다 이렇게 좀 긴장을 조금 높이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유 IP들의 해외 진출도 2분기에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뭐 웹젠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에 또 출시 예정이 좀 있고요.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게임주 전반이 좀 이제 회복되는 이제 그런 시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NC소프트를 가장 선호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뭐 한 번 더 좀 짚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것저것 좀 이슈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카카오 게임즈가 뭐 최근에 좀 주가의 탄력도 괜찮고 또 신작도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에 나오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띈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는 게임주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. 자, 빠르게 또 이렇게 준비하는 두 번째 얘기해줬고, 뭐 기업은 쭉 늘어주셨는데 혹시 집중은 저는 뭐 카카오 게임즈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카카오 싶고요. 게임즈에 네. 집중을 조금 높여주셨습니다. 자, 개장이 지금 한 1분여 앞으로 바짝 왔는데 호가는 약간 플러스 이렇게 되고 있죠. 네. 그리고 지금 뭐 상승 상위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STX 관련돼서 STX? 좀 얘기가 좀 나왔었죠. 이제 지난 뭐 주말에. 수소 네네.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STX가 이름은 같지만 주인이 다 다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STX 중공업, STX, STX 엔진 요게 다 보시면 대주주가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실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요. 전체적으로는 또 오늘 좀 정치 테마주들이 좀 이게 춤을 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네. 이런 좀 서울시장 후보 뭐 네. 단일화 문제 뭐 이런 것 그런 때문에. 부분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.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는 일단 미국 증시랑은 좀 상관없이 일단 강보합권 출발 좀 예상되기 때문에 요 시작하고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개장이 임박했습니다. 뭐 이번 주도 이벤트들은 많은데 그건 개장 후에 다시 또 뭐 시장 개장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, 네, 삼성전자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 반도체가 급등에도 영업이익은 9조를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. 오스틴 거당 공장의 가동 중단 여파인 것 같습니다. 개장 후에 다시 또 들여다보겠습니다.